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를 비롯해 간부 6명을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게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집이 모두 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오늘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를 비롯해 간부 6명을 성폭력과 은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신천지에서 활동 중인 여신도 피해자들의 녹취록과 구체적인 진술서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 육성 파일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현재 신천지 총회 실세로 알려진 고모 총무와 신천지 여신도 간 차량에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내가 왜 불편해? 이렇게 하니까 왜 불편한지 말해? 불편하죠. 막 채팅으로 비밀 채팅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봐봐, 싫어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신천지 고총무가 여신도의 의사와 달리 비밀 채팅을 시도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현재 신천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피어는 최근 신천지 내부 성폭력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 신천지 총무와 가출자 신도들 모임 대표 박모 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간부 4명을 성폭력 은폐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전 피어는 고발장에서 신천지 고모 총무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까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를 덮기 위해 신천지 총회 실세들과 권력형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출한 신도를 관리하는 신천지 위장 조직인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대표 박모 씨가 신천지 갈등으로 가출한 여자 청년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는 가출한 신도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직의 책임을 오랫동안 맡고 있던 자로서 믿고 신뢰하여 신천지라는 종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나온 어린 여청년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범하였습니다. 신천지 성폭력 사건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장에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증언하며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변해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부정하고 엄마 아빠를 못 믿겠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거짓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로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천지 실체인 것입니다. 이단 상담소에 따르면 신천지 내부에 가출자가 2만여 명, 신천지 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회원이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총무 고모 씨는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에 기독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만들어진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비상행동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탄소 순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의 시기를 당초 2050년에서 10년 정도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야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빠르고 전향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목전에 다가온 기후위기에 신속하면서도 정의로운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차기 정부를 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탄소 중립에 도달할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감축 로드맵을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당 선인이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상행동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은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이나 공학적 해결 방식에 대한 맹신으로는 당면한 위기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여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비상행동은 특히 기후 위기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한 수단을 잃어버리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단마다 기후위기 극복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고 총회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개교회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교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신학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임원들이 어제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오늘은 집이 모두 불에 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울진 해뜨는 교회에 출석하는 김효아 집사에게 지난 3월 4일은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평생을 살아온 집이 불에 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이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렇게 나요. 아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여기서 평생을 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 집사가 집을 비운 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온 불씨 하나가 집을 태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말 그대로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어 화재 당시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집사는 89세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천만다행히도 거동이 불편했던 노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집사는 2019년 울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집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복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옷은커녕 숟가락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김 집사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뼈대만 남고 다 타버린 집을 다시 지어야 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라에서는 돈을 그렇게 나온다. 집 완전히 절여됐는데 그렇다니까 참 억울하죠. 억울해. 가만히 있다 당했으니까. 김효아 집사 모녀는 전소 직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해뜨는 교회에서 지내다 노모는 부산으로 갔고 김 집사는 마을 인근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 강릉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여 개를 모아놓은 넓이로 역대 최다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360여 채에 달하는 주택과 교회 등 종교시설 75곳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효아 집사처럼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컨테이너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울진 지역을 방문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도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거주할 집이라며 한국교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집 짓는 일에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화재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다음 달 4일 서울 서대문 공간 세길에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라는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교회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뿐 아니라 사건의 처리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육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한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개신교인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단 차원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한 데 반해 96.6%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센터 측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분기별 교육 이외에도 개별 교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근 이 대회 준비를 위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1947년 스위스에서 첫 대회를 연 이래 3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26회 대회에는 국내외의 오순절교회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합의한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부결한 가운데 한기총 일부 임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임원회의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은 개회 당시 참석 인원과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 달랐다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기본 합의서 채택 표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이상 절차상 하자 여부가 있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이의 신청서대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이를 바로잡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시상식을 오늘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1호 부흥상에는 하늘뜻 교회가 선정됐으며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뜻 교회는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 출석 교인이 6명에 불과했으나 운동 이후 60명이 출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침례교총회는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에게 전도용품으로 마스크 등을 제공하고 일상 전도 훈련을 제공하는 등 교단 부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대구교회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아학원과 전주대학교는 각각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속초중앙교회와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이 함께 개최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초청 특별성회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래 지난다고 할지라도 봄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으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 전주대학교가 각각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차종순 신임이사장은 신동아학원이 대한민국 기독교 사학 중 명문사학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박진배 총장은 진심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과 행정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뵙고 대학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이 속초중앙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20kg 쌀 130여 포를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유학생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
같은 그 어르신들, 진짜 이제 거동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더 힘내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더 힘내서 하여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속초중앙교회는 1964년 처음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시작했으며 2020년 대사회적 봉사를 위한 속초행복 나눔 봉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포항 CBS와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출산 돌봄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산 극복에 함께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CBS에서 펼치는 이 운동이 열매가 맺어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살리는 소중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 CBS는 출산 돌봄 운동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홍보와 후원으로 동참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후 안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